사실 지난번에 찬양팀의 꿀팁, 찬양팀의 해법에 대해서 나누었잖아요. 그 해법을 두 번째 편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찬양팀에게 드릴 수 있는 품어의 해법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품어 대표의 김현수입니다. 사실 지난 영상에 진짜 중요한 게 많았는데 그 영상의 오디오 문제로 인해서 제 카메라랑 마이크가 호환이 잘 안 되는, 아무튼 그런 오디오의 문제로 인해서 제가 그 영상을 업로드하지를 못했어요. 먼저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먼저 죄송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영상의 내용을 토대로 스스로 혼자 정리를 하면서 오늘 강의를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사실 강의라기보다는 이렇게 여러분들을 저희 집에 초대하고 얘기를 나누는 시간 정도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방이에요.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은 각 찬양팀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 계단.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대부분이 찬양 인도자이시고 찬양팀을 섬기시는 분들일 테니까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찬양 인도자 한 분과 찬양 인도자를 도와주는 건반 한 분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 상태에서 찬양 인도자가 이제 이런 곡을 들고 오는 거죠. 마커스 워십에 이렇게 노래해. 명곡이죠. 엄청난 명곡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섹션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이게 아니지. 네, 아무튼 앞부분 이렇게 노래해. 섹션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를 기타 한 대로와 건반으로 처리를 한다. 기타를 진짜 잘 쳐서 그 리듬감을 다 쪼갤 수 있지 않는 이상 사실 이 곡을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힘들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찬양 인도자가 자신의 찬양팀이 어떤 단계인지 고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흔치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펼쳐질 때 찬양 인도자 아닌 상태에서 예를 들면 반주자님 혹은 싱어분들, 엔지니어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저 곡을 우리가 어떻게 해? 어떻게 저 곡을 하려고 저렇게 갖고 이제 하면서 답답할 수 있어요. 찬양 인도자를 보면서 되게 막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고 혹은 막 왜 저러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해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깔고 갈 대전제는 찬양팀에게 모두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인드가 있는데요. 먼저는 찬양팀에서 인도자가 아닌 분들께 먼저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를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우리 찬양팀에게 이게 기회가 될 것이냐 아니면 그 위기로 인해서 절망할 것이냐를 나누는 거지 사실 문제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찬양팀 인도자가 그 곡을 가져왔다는 게 문제냐? 사실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진짜 문제는 이거를 어떻게 다룰 거냐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먼저 한번 식사를 해보세요. 찬양팀 인도자를 데리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한번. 예를 들면 인도자가 이름이 연수라면 연수야, 요즘 찬양인도 하는 거 어때? 찬양인도 할 때 뭐 힘든 건 없어? 찬양인도 할 때 많이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생각보다 의외의 답변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은 나는 제가 진짜 인도할 때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막상 만나보면 나 찬양팀 너무 재밌다고 막 이렇게 대답을 하고 혹은 쟤는 진짜 찬양 인도할 때 너무 행복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막상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사실 자기 너무 힘들다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듯 우리가 그 사람과 진짜 대화해보거나 이런 시간을 갖지 않으면 사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찬양팀이 임하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사의 자리를 갖는 것이 그런 교제의 시간을 가지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위기는 기회예요. 단순히 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할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찬양 인도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답은 알려주면 됩니다. 네, 참 쉽죠? 그냥 그 마음을 가지신 여러분들께서 혹은 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가지신 여러분들께서 찬양 인도자에게 알려주면 돼요. 얘 인도자야, 사실 우리가 아직 그런 걸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 라고 말을 해주면 되고 어떤 걸 같이 하면 좋을지를 같이 고민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우선은 이렇게 짧게 넘어갈게요. 두 번째, 그럼 찬양 인도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찬양 인도자도 분명히 절망스러운 상황에 빠질 때가 있죠. 우리 팀이 너무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우리 팀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사실 찬양 인도자분들이 그래서 분노할 때가 많아요. 나는 이런 걸 하고 싶어. 나는 예를 들어 멋지게 Nothing is impossible 혹은 뭐 막 힐송의 엄청 대곡 같은 걸 하고 싶은데 우리 팀 애들이 이걸 해주질 못해서 막 답답해. 이런 경우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래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그거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비난할 게 아니라 같이 식사를 하세요. 밥을 먹으면서 그런 마인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팀원들도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우리 찬양팀에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문제가 없는 찬양팀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말들을 할 때 인도자분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방향이 있을지를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자. 단순히 비난하고 비판할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해보자 라고 말을 하면서 독려하고 격려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를 해줘야지 찬양 인도자가 거기에 같이 몰입돼가지고 그 찬양팀을 비판하고 비난하면은 정말 갈 곳을 잃는 거죠. 사실은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각 팀마다 정해진 단계가 있어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는 예배 인도자가 없는 팀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인도자를 세워야 하는 팀이 있을 거예요. 정말 기초적인 단계겠죠? 인도자 자체가 없는 거니까. 네, 그래서 예배 인도자를 키우는 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 스텝은 인도자 혼자서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것이 나 혼자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이 이 팀을 고민하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고민할 팀원들이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단순히 예배를 참석하고 연습을 참석하는 팀원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진짜 같이 리더십이 돼서 고민을 같이 할 수 있는 팀원들이 정말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해요. 혼자서 고민하면 정말 힘들고 정말 외로워요. 그래서 아예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런 팀원들을 같이 구축한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인도자, 두 번째는 팀원을 꾸렸죠. 그래서 이게 완성이냐? 아니죠. 이게 끝이 아니라 그 팀원들이 펑크가 나지 않게끔 하는 부분도 계속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스텝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드럼이 혼자 있어서 계속 펑크가 난다. 그러면은 투드럼을 생각을 해야겠죠. 이 드럼이 없을 때 도와줄 만한 드럼 친구를 한 명 더 섭외를 해서 아예 밴드팀 자체를 탄탄하게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하고 싱어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펑크가 나는 부분이 있다면 그 펑크를 어떻게 메울 것인지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다시 살펴보면 예배 인도자를 세우고 팀원을 세우고 그리고 그 팀이 펑크가 안 나기까지 고민을 같이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내부적으로는 내실이 다져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팀원들도 다 보강이 됐고 그게 펑크가 안 나는 것까지 됐으니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인도자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이때부터는 사실 관리가 많이 필요해요. 단순히 팀원이 세워졌다고 펑크가 안 난다고 다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 내부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힘듦이 있고 계속 체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관리. 이런 거는 사실 말하자면 끝이 없으니까 나중에 돼서 한번 우선은 찬양팀 내부적으로 보면 이런 단계가 있다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이거는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찬양팀을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방향을 가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부분에서 이런 단계가 있고 단계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염두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에 있어서는 사실 차이가 있다고는 말씀드리고는 싶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팀 내부적으로 결속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냐? 카피를 해야겠죠. 헤아릴 새 것이 없습니다. 당장 팀이 꾸려졌다 해도 우리 팀이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 또 전공자가 아니면 사실 그렇게 뚜렷한 색깔을 갖기가 힘들단 말이죠. 아무것도 모르겠는 상태에서 그냥 이거 해보자 라고 던지는 것과 레퍼런스가 있는 곡을 가지고 이것을 따라 해가면서 우리의 것을 만드는 것에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은 카피를 해가면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합주해서 완성도를 가져가면서 우리의 것을 추구하는 게 안정적일 것이란 거죠. 물론 전공자들이 다 있는 상태에서는 상관이 없죠.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카피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녹음도 해보고 자작곡도 해보고 이렇게 계속해서 단계는 있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의 찬양팀은 어떤 단계에 있나요? 이 부분을 함께 저희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인도자가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찬양팀에 마음이 있는 분이 있다면 과연 우리 찬양팀은 어느 정도의 단계에 있는가를 함께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우리 찬양팀이 완벽해지겠어 라는 걸 추구하자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찬양팀원들이 조금 더 좋은 마음으로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팀에 있는지를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고 그 팀에 맞는 부분들을 행하면서 나아갔을 때 조금은 더 발전할 수 있는 찬양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두 번째 팁은 그 찬양팀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분명히 힘든 부분이 있고 여전히 문제는 있을 거예요. 어느 부분에 있든지 문제는 당연히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찬양팀이 어디 있겠고 문제가 없는 공동체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그 문제를 좌절하고 비난하고 비판할 거야 이런 태도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기회로 만들 거냐. 위기는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는 비난하고 비판하는 걸 먼저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찬양팀이 될 수 있을까?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 그렇기 위해서 내 찬양팀이 어느 정도의 단계에 있을까를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또한 여러분들의 그런 고민을 같이 돕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든 부분, 궁금한 부분 질문으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함께 고민하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힘이 되는 품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 주에 고민을 해보세요. 우리 팀이 과연 어떤 단계일까? 여러분들의 팀은 어떤 단계에 있을까요? 팀 내부에 위기가 있나요? 하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수고하고 있다는 거 정말 모두가 알 거예요. 찬양팀도 알 거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를 아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질문과 피드백은 환영할게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안녕.